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2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앞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세 번째 기획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도 우리가 기획에 대해서 기획의 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획의 과정입니다. 자, 필요성을 우리가 일단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면은 그것이 적법한 적절한 과정을 지나면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집을 어떻게 이제 지을 것인가에 대한 속성,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충분히 감안하였다면은 짓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도 안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 자재를 사온다거나, 아니면 집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말이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키드모어는 이 기획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수업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 스키드모어는 이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6가지 이제 단계를 이제 만들어낸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 자, 일단은 이 내용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셨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가 결핍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된 요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뭔가를 통해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는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욕구가 결핍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1단계에서 알아보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목적은, 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활동을 교정하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관련된 경제 계획이나 국방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시간과 자원 문제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욕구를 확인하는 목적은 바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정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목표와 현 상황 사이의 격차, 우리 갭이 발생했다 그러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원인과 결과 간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원인 없이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과관계, 그거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에는 1단계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스키드모어가 언급했던 이 기획에 있어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 정보의 확보입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도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핍된 욕구도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꼴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식 아동이 발생했다면은 그 결식 아동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결국 뭐냐면 그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전 사전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 아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식 아동들은 밥을 못 먹는 이제 아동들은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지 그런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알고 보니까 일반 서민 우리 중산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밥을 잘 못 먹는 아동들은 어떤 경우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은 또 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거나 또는 부모님의 방임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정보를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결정에 관한 지식, 뭐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자료, 또 유사한 타조직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다 수집해야지만 가장 적절한 또 이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는 해결 대안의 개발 평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가 이제 욕구가 결핍된 사람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결핍된 욕구, 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발생했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 정보를 수집했어요. 2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해결 대안에 쉽게 말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마지막 보세요. 우리 이제 이 과목 이름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결핍된 욕구를 당한 사람에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에게 어찌 보면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지만 그 감기약이 뭐 일반적으로 잘 맞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성분이 잘 이제 해열제 진통 효과를 볼 때 이 타이레놀 성분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브루펜 시럽 브루펜 그 계열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체형과 또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또 체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시행한 다음 그것이 진짜 그 욕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목표 및 잠정적, 현실적 뭐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즉 프로그램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문제나 또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잘 파악한 다음 결국에는 그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영역별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잘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각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장단점도 파악하고 그것이 정말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는 최선의 대안 선택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2차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해결 방안이 한 가지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물론 뭐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생각과 그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 모든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전해주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아동 이제 자녀들이 밥을 못 먹는 결식 아동 자녀들에게 지금 아동 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이 급식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복지관에서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가정에다가 도시락 반찬 배달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조금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이 음식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보온백에다가 이 냉매를 넣으면은 또 겨울에는 보온백에다가 넣으면은 이 음식이 식는 것과 여름에는 이 냉매랑 같이 넣어서 넣으면은 뭐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리는 없잖아요. 몇 시간 정도는 밖에 이렇게 놔둬도 상온에 둬도 음식이 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보완책으로 나왔었고, 지금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봉사단체나 복지관에서 뭐 취약계층 가정에다가 도시락 반찬 서비스 배달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입맛과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게 되는 그런 어쩌면 또 낙인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다양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은 이 대상자들은 집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복지관이 대상자들 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 문제도 너무 떨어지고 뭐 그런 다양성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게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욕구 해결을 하기 위한,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감안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은 결국에는 이 자원봉사자들도 들어오지만 관련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실용적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즉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그 결핍된 욕구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의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시혜적 입장에서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지금 현재 부족하니까 주면은 뭐 감사하게 먹어야지, 이런 의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요. 지금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대안의 실행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도 선택이 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되잖아, 그렇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도 배분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안이 이제 실행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이제 단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이 환류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검색 및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아무리 전문가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필드에 있는 임상 실천가들하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필드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실행했을 때 진짜 그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들에게 좋았는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지, 프로그램 내용은 좋지만 오히려 그 대상자들에게는 낙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는 결국 프로그램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환류,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앞선 5챕터에서 보면은 투입 전원 산출 결과 그 내용이 있었죠. 그처럼 이 프로그램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대상자들도 만족감도 높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욕구 문제 해결도 잘 되었다 하면은 끝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대상자는 항상 바뀌고 환경과 그 환경에 속한 속성들이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해야 되냐면은 또다시 그것을 점검하고 또다시 대안을 만들고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이제 사정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그것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단계 기획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의 정의 및 욕구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해결 대안의 개발 및 평가, 그 다음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환류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실용 어쩌면은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실행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기획의 과정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뭐 얻는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인데, 자, 프로그램 기획 유형은 이건 사실 뭐 크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선생님 1유형은 이게 갈수록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갈수록 전문가가 돼 간다 보시면 돼요. 1유형보다는 2유형이 조금 더 전문가이고 2유형보다는 3유형이 좀 더 전문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했던 뭐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든 어느 분야든 한결같이 하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대답이 뭐냐 하면은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자, 1단계는 명함형 기획자.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회사로 따지면 신입사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가 들어가는 부분. 대학 졸업 후 표면적인 자료만 가지고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조직 문화 이제 기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교과서로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직 필드 경험이 없는 사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사회복지 분야에 맞는 내가 필드로 나가게 되면 졸업 후에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027년도 2월달에 이제 졸업하겠죠. 그럼 3월달에 만약 필드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한다면은 이 명함형 기획자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젠 좀 더 성장했겠죠. 근시안 기획자. 자, 근시안 기획자는 자, 우물안 개구리형.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쉽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결국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필드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아는 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뭐 신규 채용을 하긴 하는데, 공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제 정책팀 같은 경우는 그 연구직으로만 뽑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현장 경력 5년 이상의 뭐 이렇게 뽑기는 하지만, 근데 자 보세요. 석사 이상의 현장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현장 경력도 5년이 되었고, 그리고 석사학위도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를 잘 갖췄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자기가 어느 정도를 스펙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현장 와보면은 그 정책팀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이면 이런 분들 다 박사학위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장 경력 최소 15년, 20년씩 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저 사람이 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박사 논문 총 6번을 발표해야지만, 다 통과해야지만 이제 논문이 끝나는데, 물론 이제 5번째, 6번째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한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3번째 박사 논문 발표했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아티클 학술지 논문도 좀 몇 번 써봤고, 그리고 석사 논문도 써봤고, 박사 과정도 이미 종시 외시도 다 수료했고 다 마쳤고, 논문도 이미 프로포절도 끝났고 어느 정도 자료도 모았고, 이제 통계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욕먹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6개월 딜레이 됐었어요. 결국 뭐냐면 그때 저희 심사해 주셨던 교수님, 주심 교수님 뭐라 했냐면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래, 너 칭찬받을 줄 알았지, 이 말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쵸, 1시간 반 동안 욕만 먹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그 근시안 기획자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제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시안 기획자는 그러한 넓은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러한 기획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론 추구형 기획자. 자, 이 같은 경우는요, 어찌 보면 좀 틀에 박힌 기획을 양성할 가능성이 없다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거기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추구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전통적인 방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불문율을 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구형 기획자들은 일은 잘해요. 근데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조금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없다 해야 될까? 뭐 그런 역량. 그래서 많은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는 그쪽으로 추측이 돼서 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내놓으면요, 뭐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한솥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도시락을 뭐 5,000원이나 6,000원 주고 도시락 하나 사오잖아요. 그럼 한 끼 밥 먹는 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그걸 먹고 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 엄마의 손길이 들어간 정말 정성이 가득한 밥을 잘 먹었다고 하기는 뭔가 2%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도시락이 뭔가 뭐 맛의 결점이 있다거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런 요인이 바로 뭐냐면 이론 추구형 기획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문가형 기획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제 다양한 센터에서나 일단 필드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오랜 숙련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다양한 경험과 그런 기타 등등을 이미 다 잘한 합리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잘 추구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전문가형 기획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획안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막 목소리도 안 높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코멘트를 줍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문가형 기획자. 그래서 나중에 필드에 가보시면요, 어찌 보면은 관리 책임, 총괄 책임자들이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은 말이 좀 웃기죠. 선지자형 기획자. 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번 전문가형 기획자까지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선지자형 기획자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전문가형 기획자 단계를 오래오래 지나면서 더 이미 그 단계를 올라가 있는 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 말이 좀 웃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처음 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적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내가 예전에 애가 유년 시절 때 청소년 요렇게 해줄걸, 그때 내가 좀 더 참을걸, 그 단계를 자꾸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다 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애가 다 크고 나면 우리 애를 키울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청소년 때는 좀 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애를 좀 더 사랑으로 감싸할걸, 공부가 다가 아니었는데 성적에 대해서 내가 그만 좀 닥달할걸.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의식하고 연봉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더 응원해 줄걸. 막 그렇게 이제 마지막 애를 다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애들 양육이 됐어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형이라면은, 선지자형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서 손자 손녀 할 때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라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 괜찮다고. 다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다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잘 산다고. 물론 도덕적으로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좀 제재가 가야 되지만, 성적 조금, 수학 성적 5점 낮다고 영어 단어 좀 몇 개 못 외웠다고 인생에서 큰 문제 될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서 손자 손녀 혼내는 경우 잘 없어요. 예뻐 보이기만 하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선지자님이 바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양력으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했는 3차 시간에 했던 거는 기획의 과정, 그리고 기획 유형,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설계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다 하기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다음 우리가 이제 요 챕터는 이제 내용이 얼마 남진 않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밑에 조금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13주차 수업 시간에 그때 가서 이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수업 내용인 7챕터 7강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제가 2주 정도 해놓겠지만, 가능하시면은 우리가 12주차 이 수업 내용은 13주차 수업 오시기 전에
수강을 하시고 오시면은 13주차 수업이 계속 연결이기 때문에 수업하시기에 편하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미리 수업을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